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이슈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시장에 좀 참여했던 주변의 이제 투자자분들은 어땠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제 검은 금요일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던데 실제로 객관적으로 좀 수치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시장이 좀 급락을 한 건지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저희가 통상 얘기를 많이 하는 게 PBR 기준, 그러니까 장부 기준으로 어느 정도 하락했는지 시장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2,550이 이제 지수 기준 PBR을 비추어 봤을 때 1배 이하 구간, 소위 말해서 이게 가지고 있는 장부의 가치를 다 팔더라도 시가총액 이상인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저희가 지표를 통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는 살만한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횡보장 장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PBR의 잣대를 대서 이게 뭐 0.8배, 0.7배 되면서 더 싼 구간에 진입했으니까 매수를 해야 된다. 이거는 시장의 성격에 맞지 않는 얘기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매크로의 불확실성 같은 경우가 물음표로 이게 부각이 되는 상황이고 이 물음표 자체가 금리가 뭐 스텝상으로 인상을 할 수 있지만은 이 금리의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힐지 이게 의문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미국의 물가 지표 발표 이후에 이 데이터가 높았다 해서 시장에 조정이 나온 게 아니라 이 데이터가 높으면서 이제 확실히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뭐 금리의 측면으로도 쉽게 잡을 수 없겠구나. 이러한 측면이 부각되는 시장의 조정이 나왔거든요. 이러한 국면에서는 미래의 불확실성 같은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뭐 소위 말해서 PBR의 잣대를 갖다 대서 뭐 0.9배, 0.8배 이러한 구간에서는 뭐 이제 우리가 영위하는 그러한 시장 가치보다 그 장부 가치가 더 높으니까 싸야 한다. 이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큰 매도, 시장상으로 큰 매도가 아니었는데 매수 주체가 지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외부 불확실성도 확연히 존재하는 상황. 그리고 신용 같은 경우가 줄어들었을 텐데 거래소 기준으로 한 12조, 코스닥 기준으로 한 10조 정도가 있거든요. 이런 레버리지 비율 자체가 오늘의 하락,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하면 줄어들 수 있는데 그 구간에서 주식 같은 경우는 시장의 민감도를 반영해서 더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현재 측면에서는 뭐 밸류에이션 잣대를 들이대거나 아니면 유가가 빠져서 물가가 잡힐 수 있으니까 그런 유가의 하락을 통해서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오겠다. 또는 미국의 금리 같은 경우가 이제 몇 번의 상승을 하면은 중립금리 수준에 도달을 하니까 내년에 나아질 수 있다. 이런 논리는 다 차치를 하고 시장이 흘러가는 점만 바라보는 게 지금 시장의 측면에서는 가장 시장을 대응하는 점에서 맞다고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추가 조정이 나온다 아니면 여기에서 반등이 나온다 이런 예측은 무의미하고요. 저희가 바라봐야 될 것 지금의 시장 매크로의 불확실성 연속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러한 점 심리 그리고 투자적인 측면을 다 반영해서 2,500대까지 하락이 나왔거든요. 추가로 어떻게 흘러갈지 여부 자체는 가까운 매크로의 모멘텀부터 살펴봐야 되겠고 이게 그때 또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다음에 발언에 따라서 또 바뀌어질 수 있는 아주 불확실성의 요인이 있다 보니 저희가 이번 주 FOMC 회의까지는 바라보고 시장은 좀 톤 자체를 아주 보수적인 시각으로 놓고 바라보는 한 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이 상황인지라 자세하게 어제 우리 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부터 하고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우리 시장은 2,500선이 위협받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 마감된 상황 자세하게 앞서서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연속된 조정으로 아예 하락세로 좀 본격적으로 진입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살펴보고 가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체크 포인트 챙겨볼까요? 네, 인플레에 반응을 하던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 어제 미국 시장에서 조정이 시작이 되었고요. 이 신고가를 나타내던 업종 같은 경우가 조정이 나타나는 이러한 시장 같은 경우가 조금 시장 질적으로 좋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구간에서는 V자 반등 같은 경우가 나타나지 않으면 주가 같은 경우가 통상 횡보, 그러니까 이 가격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이 뭐 하단과 상단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측면의 구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추가 하락의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점은 미리 바닥을 예단을 하기에는 미국의 주도 업종 같은 경우도 조정이 시작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2차 전지 소재나 이런 종목들은 아직 버티고 있지만은 여타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시장 대비 조정이 이제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는 종목 같은 경우를 바닥을 미리 예단하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투매가 나오는 구간 또는 지수의 횡보 뒤에 반등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그러한 대응이 필요하겠고요. 종목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종목을 매수한다기보다는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는 점에서 관심 구간에 넣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벤트적인 종목 또는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지금 실적을 반영했을 때 조금 싸진 구간에 돌입한 종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지만 그중에서도 고공행진하던 에너지 관련주들도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당장의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바닥을 좀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이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저희가 볼 만한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는 진에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에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한진칼이 보유하고 있는 진에어 지분을 대한항공이 인수하게 되는 공시를 어제 했었고요. 이 공시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점은 이제 그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종합적으로 함께 본다고 하면은 이제 LCC 회사들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하나의 모멘텀이겠습니다. 이러한 모멘텀 같은 경우는 멀게는 그러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까운 모멘텀을 볼 필요가 있겠고요. 6월 15일 시간의 대량 매매를 통해서 주당 21,100원에 매수할 예정입니다. 13일 전과 대비해서는 프리미엄이 27.5% 수준이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서 약간 가격의 차익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으로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종합적인 업황을 봤을 때는 지금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는 자본의 이슈가 존재하는 점이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한 기업도 있고 추가적으로 분기이익이 당장 올라오지 않으면은 증자의 가능성이 대부분 있는데 김포하네다 노선의 노선의 개방 자체가 이제 수요일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에 반응을 하지 않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러한 이벤트가 존재한다는 점만 알아두고 가격적으로는 차익거래 구간이 있기 때문에 16,000원에서 16,600원 구간에 접근이 가능하겠고 다만 이 구간에서 차익거래가 발생하니까 무조건 오른다 이러한 인식은 하시면 안 되고요.
시장 자체가 워낙 타이트하게 하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 같은 경우는 2, 3%는 좀 가지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진에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종목을 이야기 드리는 와중에 큰 시장의 흐름에서 함께 봐야 된다는 점까지 좀 알려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2,500선이 위협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죠.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 있을까요? 네, 현재 시장 자체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보니 변수가 많고요. 일단 매크로의 안정화가 필요하겠습니다. 매크로의 안정화 같은 경우는 워낙 물음표가 많은 측면이 있다 보니까 가깝게는 FOMC 회의부터 마무리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시장 변동성도 워낙 커진 구간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오전장은 왔다 갔다 하다가 2시에 짧은 반등 이후로 저가가 형성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변동성 축소 구간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 시장이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에 따른 특징주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자주 말씀드린 종목인데 해성 DS를 관심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해성 DS는 차량용 리드 프레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판과 관련해서 서버 기판 쪽이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심택이라든지 대덕전자, 해성 DS까지 함께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900억 원대입니다. 실적을 비추어 봤을 때는 주가 같은 경우가 싼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하는 단계인데 시장이 금리 인상 측면이 스텝의 변경에 따라서 성장주, 그다음에 실적주 같은 경우도 할인이 들어가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대를 제시하지만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 접근은 65,000원에서 65,400원에 가능합니다. 최근에 그러한 구간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 무작정 이제 업종 같은 경우에서 실적 대비 싸니까 들고 가야 된다. 이러한 시각은 현재 구간에서는 버릴 필요가 있겠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도 한 3에서 5%를 잡고 시장이 만약에 무너지면서 종목들 같은 경우가 투매가 나올 수 있거든요. 첫 번째 투매 같은 구간에서는 아무리 실적이 좋고 한 종목들도 손절을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손절 같은 경우는 한 2%대 잡으시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자주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네요. 해성 DS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역시나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가격대와 더불어서 손절 라인까지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 오늘자 저희 어떤 전략으로 좀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장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과론 쪽만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수 같은 경우에서 장중에 반등에 대한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매크로 이슈 같은 경우가 워낙 물음표가 커졌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시장으로 보이고요. 주식 비중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계좌 단으로 봤을 때 손실 한 20% 이내라고 하면은 현금 비중이 제로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20, 30%라도 현금을 만들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장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 계좌상에서 손실이 30%, 40% 이상 종합적으로 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쉽게 이게 매도 같은 경우가 하기가 힘드실 텐데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한 5에서 10% 정도 현금을 만드는 그러한 측면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매크로 이슈의 변수 자체가 지금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그 사례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이게 시장 자체가 지수가 한번 레벨 다운이 된 상황이고 여기에서
그 이슈의 변동이 없다고 하면은 종목이나 지수 자체가 빠르게 반등이 힘든 국면이기 때문에 약간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점이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이기는 한데 이게 그 주기 자체가 지수가 빠르게 빠지면은 반등에 대한 그 트리거가 있을 때는 반등도 빠르게 나타나는 점이 있거든요. 그러한 하락이 전거래일부터 나타났기 때문에 지수의 턴에 대한 그 트리거가 있을 때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아침 빠른 방송이기 때문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좀 주식에 대해서 편입을 해야 된다는 점도 언급을 드릴 거기 때문에 뭐 지금 하락에 대해서 다들 좀 힘들겠지만은 이제 뭐 대응의 영역을 열어두고 함께 하나하나씩 또 짚어가면서 다음에 좀 기회를 또 함께 잡을 수 있도록 제가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